요즘에 항상 집에 구비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여기에 있는 어떠한 채소보다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박사님, 닭가슴살 2등급 용납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슴살 정도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식단으로 가지고 가느냐는 건 이미 장을 볼 때 다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몇 등급으로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덕씨입니다. 흔히 밥이 보약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최고 음식을 꼽아보고 최고의 식단까지 짜보려고 하는데, 근육을 만드는데 핵심 성분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사심을 담아서 등급을 매겨놓고 이제 이거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건강에 안 좋은 거 올리지는 않습니다. 치킨은 건강에 좋죠. 돼지는 사랑입니다. 자, 아주 객관적에서 별로 바꿀 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삼겹살은 베이컨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겹살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지방이 너무 함량이 높아가지고. 오겹살이면 더 좋았을 텐데. 베이컨하고 삼겹살을 둘 다 3등급으로 내리세요. 단백질로는 너무 지방 함량이 높아가지고. 반대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답이 있는 거라서 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먹으면 당뇨가 예방이 되고 사망률이 떨어지고 심혈관계 질환에 발생해주고 이런 얘기는 계속 보시잖아요. 이거의 답은 지금 식물성은 사실 1등급이에요. 두유, 두부. 이거는 1등급이고 어떤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꿨을 때 가장 사망률을 많이 낮췄냐면 바로 가공육이거든요. 그래서 가공육은 항상 가장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베이컨, 육포, 그 다음 단계 가공육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바꿔 먹었을 때 사망률을 낮춘다고 얘기하는 게 적색육이에요. 그래서 베이컨이랑 육포가 가장 밑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유, 두부는 제일 위에 올라가고. 두유, 두부요? 가공한 두부. 건데. 네. 아, 이거는 가공육이요. 가공콩이 아니고. 가공콩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소랑 사랑하시는 돼지 목살, 네네. 삼겹살 이런 거는 적색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2등급과 3등급 사이로 내려와야 되는 애들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2등급에 넣으면 돼요. 일단 정답대로.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목살 정도는 1등급에 놔도 되지 않을까. 등심이랑 삼겹살보다는 목살이 훨씬 기름이 적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 이제 살코기가 기름기 많은 고기보다는 더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아니, 아까 그 자리에서 옆으로만 옮겨주세요. 여기 정도로. 돼지와 소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고기를 네. 적색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닭고기는 적색육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닭가슴살을 2등급에 닭고기 옆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어, 통조리, 참치 비슷하고 연어 내려서 통조림, 참치 옆으로, 치킨, 닭가슴살 옆으로 오면 되고 계란, 연어 옆으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도 여기로요? 동물성 식품이라서 대장 이렇게 오면 2등급의 앞에 있는 3개는 2등급 중에서도 조금 급이 낮은 2등급, 3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고 제일 위에 식물성 단백질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건 이제 보통 서양에서 나온 연구들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말 1년에 생일날 아니면은 고기 먹는 일 없는 분들한테는 굳이 적색육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위로 올리시는 다시. 이제 지금까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박사님, 닭가슴살 2등급 용납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슴살 정도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닭가슴살. 우리 독실 MC가 가슴살은 싫어하고 다리살을 좋아하는 거를 굳이 구분하자면 다리살 쪽에는 미오글로빈이 더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색깔이 좀 더 짙고 육향이나 이런 게 더 나고요. 가슴살은 그거에 비하면 더 백색육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지방도 닭 다리살 쪽이 더 많아요. 계란은 그래도 가성비로 있을 때 하나씩 먹었을 때 뭐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근데 지속 가능성 면에서 봤을 때는 닭고기하고 달걀은 그래도 그 사료의 전환율이 높은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료를 뭐 2-3kg을 주면 단백질을 1kg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그게 한 7-8kg, 소고기는 20kg 넘어가거든요. 두유하고 두부도 사실 약간 구분이 필요한 게 단백질을 공급한다고 봤을 땐 두부가 두유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두부는 만들고 비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따로. 두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두부에는 안 들어있는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있어요, 두유에.
그래서 두유 마시면 그런 것 때문에 먹고 나서 배 아프거나 가스 차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두유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단백질을 원하는 그런 면에서 뭔가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두부하고 두유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두부가 더 낫다고 봐요. 치킨 여기 1등급인 거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닭가슴살, 닭다리살하고 프라이드 치킨을 비교를 하면 역시 치킨도 튀기는 과정에서 지방 함량이 좀 높아지니까 그래도 하나 밑으로 낮추는 게 약간 의외인 거 하나만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그렇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닭다리살, 닭가슴살이 1등급인데 고등어가 2등급이라니. 닭가슴살이 올라간 거. 그 이상한 거군요. 네. 고등어도 올리면 되겠네요. 고등어도 걱정되는 부분 뭐 있겠습니다만 매번 반찬을 고등어를 먹을 건 아니니까 치킨 먹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딱 좋을 거예요. 저도 양심이지 육포와 베이컨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재밌게 나누기는 했는데 네. 3등급에 있는 가공육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먹으면 암 생긴다 나와 있으니까 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게 적색육이 안 좋은 거지 적색육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서 네. 여기 있는 식품들을 한 가지만 드시지 말고 그렇다고 슬그머니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바꿔가면서 두부도 한번 드시고 닭도 네네.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고등어 드시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많은 채소들을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이제 등급을 여기다가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뭐 당연히 고구마 감자가 상등급인 게 채소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섬유소가 다 많은데 칼로리가 낮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네. 고구마 감자는 사실 채소 쪽보다는 칼로리로 보면은 탄수화물 식품에 더 가깝거든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감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쌀 먹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3등급에는 고구마와 감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 같고 채소로서는 네. 굳이. 그다음에 번지수 잘못 찾은 애 하나 있는데 저 토마토는 원래 과일이에요. 오, 그래요? 과일인데 저게 세금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온 이후로 계속 채소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쟤는 과일에 속합니다. 법적으로는 채소죠.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과일처럼 먹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음식 문화 속에서는 채소처럼 요리에다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몇 등급으로 하시겠습니까? 맛있는데 1등급이죠.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토마토다. 토마토는 저는 진짜 1등급에 넣고 싶은 게 맛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를 너무 과일로만 자꾸 소비를 해요. 썰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요리를 할 때 활용을 하고 또 생으로 먹을 때도 올리브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해서 약간 기름진 거랑 같이 먹어줘야 저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도 흡수가 더 잘 되고. 설탕도 해도 되나요? 설탕보다는 사실 토마토는 소금이랑 더 잘 어울려요. 우리나라는 왜 다시마 우린 물 쓰시잖아요. 이탈리아는 뭘 쓰는 거냐면 토마토 넣는 거예요. 글루탐산이 토마토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거 넣으면 그냥 이제 감칠맛 확. 나머지 애들은 저는 다 2등급에 놓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항상 집에 구비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맞춰볼게요, 저희가. 먹기가 좋아요. 양념 안 하고 먹어도 돼요. 집에 항상 갖고 계신 거는 뭐 오이는 너무 뻔하니까 말씀 안 하셨을 것 같고 양파도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저 집에 항상 상추 있어요. 채소를 조금 먹어줘야 되는데 많은 연구가 채소와 과일을 비교를 할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건강에 좋으냐고 나오면 과일은 항상 좋다고 나오고 채소는 안 좋다고 나올 때도 많아요. 이유는 양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튀기거나 아니면 기름을 넣거나 해야 되는데 상추는 거의 유일하게 그냥 먹어요. 그래서 샐러드도 없고 특별한 채소가 없을 때 저는 상추쌈을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상추는 있어요. 졸리면 어떡하죠? 상추가 졸리다는 거는 이제 야생 상추가 졸음 유발하는 성분이 좀 들어있고요.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상추는 거의 들어있질 않아요. 왜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냐면 고기랑 같이 드시잖아요. 포만감에. 가지가 궁금해요. 일단 보라색이고 만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근데 가지는 참 그 식감 별로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도 안 맛있어요. 공감하시는 유일하게 거죠? 맛있는 건 튀기는 거. 사실 가지는 진짜 맛있는 채소죠. 튀기면. 최고죠. 근데 이제 튀기면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가지를 요리를 할 때 기름이 너무 많이 빨아들여지니까 전자레인지에다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전분이나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튀기면 좀 나아요. 묻혀서 나물로만 이렇게 먹었는데 사실은 쪄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먹어도 맛있고 튀김도 맛있지만 속에다가 이렇게 파내고 막 고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그거 맛있겠다. 그렇잖아요. 고기가 들어와서 그런가? 굉장히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채소야.
근데 어쨌든 그거 자체로 맛있다는 얘기인 건 그쵸. 아니잖아요. 고기를 넣어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엔 좋으니까 1등급으로 저희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는 어떻습니까? 시금치는 이제 딱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굳이 있다면 저게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채소보다. 네. 너무 한 번에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칼슘이랑 만나가지고 수산 칼슘 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요로결석이나 이런 게 위험이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를 먹을 때 뭐 두부랑 먹으면 안 된다. 우유나 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반대로 시금치 많이 먹었다가 수산 칼슘 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분들은 오히려 시금치를 드실 때 뭐 유크림이라든지 두부 넣고 뭐 시금치 넣고 된장국 같은 걸 끓여서 드시면 그 시금치 속에 있는 수산하고 두부나 우유에 있는 칼슘이 미리 만나가지고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그래서 시금치는 진짜 좋지만 그런 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2등급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깻잎은 안 먹는 나라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향긋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깻잎 참 좋은 것 같은데 건강에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영양학회 보면은 저것 중에 하나 골라 먹는 걸로 다 리스트가 되어 있어서요. 그 리스트에 들어있다는 거는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 성분이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차이는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깻잎보다 시금치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깻잎 많이 못 먹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나물로 먹는 거랑 날로 먹는 거에 결정적인 차이가 먹는 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긴 하네요. 시금치 나물을 하면 반찬이니까 팍팍 넣어 먹을 수 있는데 그나마. 네, 그리고 가성비 많이 떨어지죠. 깻잎을 배불리 먹으려면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깻잎이 3등급에 넣어.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2등급 정도. 나중에 조절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저 양배추 삶아서 양배추 쌈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만 좋아하는 제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양배추에 의외로 황화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고기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고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뭐 양배추 속에다 고기 넣어서 요리한 그런 거 많잖아요. 고기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양배추는 건강에도 좋고 맛있으니까 저희 사심을 담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자, 이제 좋은 것들 남았는데 일단 무를 먼저 가겠습니다. 무도 의외로 탄수화물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당근처럼. 무에 들어있는 그런 탄수화물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물을 날로 먹고 트림을 안 하면 인삼보다 더 좋다. 거꾸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무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가스가 좀 유발이 되는 그런 식품인데 네. 사실 대체로 그런 것들이 장에 좋아요.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마치 모든 탄수화물이 다 칼로리로 변할 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채소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상당수는 발효가 되는 그런 식이섬유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나쁜 거 아니다. 무는 2등급 정도에. 왜냐면 트름이 좀 나오고 좀 맵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좋은 거 4개 남았어요. 진짜 마늘. 와, 마늘은 너무 좋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근데 요거는 향신료 쪽에 조금 더 가까워서 채소처럼 이렇게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아찌가 돼도. 염장은 무조건 권유를 안 하거든요, 식품을요. 네. 채소에 넣어서 권장하기에는 조금 채소 중에서의 등급을 따지자면 3등급이다. 고구마, 감자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그러네요. 자, 이제 양파입니다, 양파. 그 아삭아삭한 코 막고 먹으면 사과랑 구분도 안 간다는 그 양파. 독실 MC님이 고기에 대한 사랑이 채소에 묻어나요. 왜냐하면 양파에도 역시 또 황화물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양파도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잘 어울려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양파나 양배추 같은 그런 경우에 황화물이 들어있어서 이걸 지나치게 익히면 좀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볍게 익혀야지 더 잘 어울리거든요. 예, 양배추 옆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저 때문에요. 양파 얘기할 때 항상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뭐 양파즙을 선물 받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러네요. 물려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리에 그 양파즙 활용해 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라면 끓일 때도 막 넣어서 먹고 요리할 때 막 다 이렇게 여기저기 넣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미역은 채소라기보단 해조류. 해조류. 하지만 이제 우리가 채소처럼 먹으니까 미역은 진짜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많아서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다는 미역. 저는 사실 좋아합니다. 미역이 좋은 건 아니고 미역국에 들어간 소고기가 들어간 그 미역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개 미역국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미역은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섬유소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역을 조금 드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다른 여기에 있는 어떠한 채소보다 배가 굉장히 불러가지고 다음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좋네요.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저는 굉장히 미역을 많이 넣어서 끓인 다음에 국물보다는 미역을 더 많이 먹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미역은 2등급 넣고 싶어요. 왜냐면 저 미역 좋아하는데
제가 연속 혈당계 차보거든요. 미역국에 밥 말아 먹었을 때가 160을 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미역의 잘못이 아니에요. 밥 때문에 그런 건데 미역한테 약간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등급을. 네. 맛있는 너 이 녀석. 너 왜 못 막아줬니? 그러니까요. 버섯은 그렇게 싸지는 않죠. 근데 버섯이 좋단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좋으냐? 일단 섬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섯은. 그리고 버섯 대부분에 우리 보통 항암물질이라고 얘기하는 베타글루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저는 버섯을 어떨 때 쓰느냐면은 이 버섯이 고기와 같은 질감과 맛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고기 먹는 양을 줄여 먹을 수 있으면서 고기를 많이 먹은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고깃집에서 버섯이 나오는구나. 고기에 들어있는 감칠맛 성분은 주로 글루탐산인데 네. 버섯에는 핵산 조미료가 천연으로 들어있어요. 사람이 감칠맛 느낄 때는 글루탐산이 제일 중요한데 근데 글루탐산의 감칠맛을 버섯에 들어있는 핵산 조미료가 증폭시켜줘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이제 완전히 뭐 감칠맛이 터지는 거죠. 버섯은 일단 채소 아니고 균류입니다. 하지만 1등급으로. 그냥 깻잎도 2등급으로 올리죠 그냥. 얘네 둘 옆에 있긴 좀 그렇죠. 결국 더 좋은 채소는 있지만 고구마 감자를 제외하고 더 나쁜 채소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보고서 1등급만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골고루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구마 감자는 밥 대신 먹자.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물 종류도 굉장히 많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도 사실 김치고 어떻게 채소들을 좀 구분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얻어진 부분이냐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면요. 시금치 같은 건 이파리를 먹잖아요. 네. 상추도. 그런 경우는 이제 잎채소라고 하고요. 네. 또 당근은 어느 부분을 먹나요? 뿌리를 뿌리 먹잖아요. 부분이죠. 뿌리채소. 네. 그 다음에 오이 같은 거는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따서 먹잖아요. 네. 열매채소. 꽃으로도 채소를 해요. 바로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이런 거는 꽃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먹는 셈이죠. 과일로 알고 먹는 거 중에서 무화과, 꽃 먹는 거죠 꽃.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먹는 채소 뭔지 아세요? 시금치. 양상추. 감자요. 감자도 채소로 쳐야 되는군요. 감자도 채소예요. 인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채소죠. 왜냐하면 칼로리의 공급원이기도 하니까. 색깔도 알록달록하잖아요. 색깔 가지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진 녹색 채소에는 칼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으면 주황색, 노란색, 붉은색 이런 계열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으면 보랏빛 네. 또는 뭐 청색, 블루베리처럼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컬러별로 다양하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가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듣고 빨간 거 하나 사고 파란 거 하나 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먹는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라 채소 자체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항산화 물질을 엄청 만들거든요.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래요. 한국말로 식물 영양소. 이런 게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포도주 하면 라스베라트롤, 양파, 케르시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항암 작용하고 항노화 작용을 해서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은 다 비슷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한테 어떤 권장량이 있어서 딱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거는 파이토케미칼이 채소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우리가 열심히 항산화제 사 먹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채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구독자님께서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계세요. 새 전문가분들은 도대체 평소에 어떤 걸 드시길래. 그래서 오늘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온 게 있죠. 저희가 실제로 먹는 이제 식단을 한번 보면서 보완할 거나 칭찬할 거나 이런 것들 누군지 일단 밝히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겁니다. 저는 교수님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네요. 탄수화물 아이기를 키우니까 아마 전곡류 도정 안 한 곡류를 먹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이들은 그냥 백미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성장 발달을 하니까 빨리빨리 에너지를 섭취해야 돼서 특히 6살 이전에는 그냥 백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나물 반찬 2개 들어있어서 채소류 들어있고 김치 먹고 양배추 저걸 다 먹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 반 정도 먹고 고기가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고기는 보통 이제 끼니당 계란 크기 정도 먹으면 되니까 한 3점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좀 큰 것 같거든요. 타조알 계란. 네, 닭의 네. 네. 조금 줄여서 저기 보이는 거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먹으면은 딱 괜찮은 네, 만드는 맞는 식단입니다. 아 이거 누가 드시는지 딱 보고 알 것 같아요. 전데요? 정말요?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샐러드 종류하고 토마토까지 한 다음에 리코타 치즈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리코타 치즈하고 저 스트링 치즈 찢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저 버섯이 아니라 스트링 치즈였구나. 네, 스트링 치즈입니다.
네. 너무 건강해 보이는 식단이 나왔습니다. 이건 영양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짜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배식을 받아온 건데 국은 떠져 있고 나머지는 제가 원하는 것만큼 들고 오는 식사예요. 병원 밥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채소를 막 준비를 안 해도 돼서 채소가 나오면 항상 굉장히 많이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 반찬통에 안 넣고 밥통에다가 생각보다 튀김만두 좋아하시네요. 사실은 먹고 난 다음에 찍을까 했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해갖고 안 찍었는데요. 네네. 우선 저래서 샐러드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이랑 동그랑땡으로 보이는 게 떡볶이였거든요. 저건 딱 하나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고기는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만두 다 안 먹고 2개 정도 먹었고, 왼쪽에 숙주나물은 일단 많이 가져와서 가득 먹습니다. 네. 그리고 국은 다 먹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네. 이거 제가 요즘에 하는 방법인데 항상 집에 아보카도 썰은 거, 네. 토마토 썰은 거, 상추 항상 놔둬요. 그 다음에 왼쪽이 크림치즈고요. 오른쪽이 계란으로 만든 샐러드였는데 네. 보통은 계란 후라이를 하지 않고 계란을 풀어서 유리그릇에 넣어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은 찜같이. 찜같이 된 계란 후라이가 되거든요. 네. 제가 되게 어렵게 80% 현미가 들어있는 빵을 찾았어요. 저기다가 이제 크림치즈를 잔뜩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란 샐러드를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일들을 놔요. 이게 아보카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토마토 있고 근데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얇게 슬라이스 쳐서 넣으면 사과가 굉장히 또 단 맛을 또 주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윗뚜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옆에 상추 있잖아요. 상추 싸요. 2개로 윗뚜껑을 딱 덮어요. 그래서 네. 요즘 밥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아니면 보통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끼를 때웁니다.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데요. 저기에 다는 안 올라갑니다. 제 쌍도 아니고. 저 아보카도 저거 다 드시는 건 아니에요? 아, 저거 다 못 먹습니다. 빵에 깔릴 만큼. 그럼 저희가 등급을 계속 매겨왔었잖아요. 최고의 한 끼 식사, 그런 한 끼 식사를 한번 구성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넣으면 될까요? 내가 먹는 게 이렇게 동그란 접시에 하나라고 치면은 전체 먹는 분량의 반은 채소와 과일이 들어와야 됩니다. 채소는 볼륨이 크기 때문에 반 정도 차지하고 그 중에서 과일과 채소의 비율은 5분의 1 정도가 과일인 게 적절하고요. 그 나머지의 반 정도가 하얀색이 아닌 갈색으로 보이는 전곡류로 만든 뭐 빵도 괜찮고 밥도 괜찮고 이런 탄수화물 식품. 그래서 그 4분의 1이 들어오고 나머지 4분의 1이 단백질 식품. 우리가 나눴던 뭐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 이런 것들이 4분의 1 들어오는 게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게 되고요. 한식으로 얘기 드리면 전곡류나 콩이나 잡곡이 들어간 밥, 그 다음에 나물 반찬 2가지, 그 다음에 단백질 반찬 계란 크기 정도 들어오는 게 필요한 영양소가 대부분 들어오는 밥상이 됩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크게 보면 두 분류인 것 같아요.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선수가 있고요. 체중을 증량해야 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체중을 증량하려고 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량을 좀 늘리게 되고요.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선수도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살을 빼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반대로 살을 증량하는 게 빼는 거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힘들거든요. 중간 볼륨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은 교수님 말씀하신 식단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해서 이제 비율을 바꿔가면서 이게 이제 일반인도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육량을 증가시켜야 되는지 또는 볼륨을 낮춰서 쉐입을 만들어야 되는 타입인지에 따라서 비율을 좀 바꿔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에 단백질을 챙기기 위한 나만의 수단이 준비돼 있어야 돼요. 제 경우에는 단백질을 보강하기 위한 게 두부, 두유,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 그릭 요거트 이런 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 끼를 먹어야 돼가지고 냉동 피자 반판 그 정도만 350에서 400칼로리 되거든요. 코스트코 피자 반판 이런 거.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대신에 그 350칼로리 정도 되게 피자 2조각을 먹을 때 모짜렐라 치즈 준비된 거를 좀 얹어가지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먹고 중간에 단백질 보충 차원에서 견과류 한 봉지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냉장고에 채소가 항상 준비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냉동 피자를 먹을 때도 대체로 우리가 밀키트나 배달 음식에 가장 약한 게 채소가 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에는 시금치가 됐건 루꼴라가 됐건 뭐가 있건 간에 그거를 씻어가지고 피자 먹을 때 그냥 위에다 얹어가지고 같이 먹어도 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보강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숙주나물, 콩나물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으면 뭐 라면 끓일 때라도 넣으면 되고 이제 채소는 안 먹으면 상하거든요.
과자가 집에 있는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자 같은 건 잘 안 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식단으로 가지고 가느냐는 건 이미 장을 볼 때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 처음에 살 때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단백질 보강을 위해서 이런 걸 냉장고에 쟁여놓으면 결국 그걸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백질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거 어떤 거 쓰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항상 매 끼니 단백질 식품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면서 안 먹을 수는 없고 네네. 안 먹으면 또 힘이 안 나는 부분도 있어서 뭐라도 하나 먹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계란 프라이라도 해서 먹어요. 계란이라도. 박사님 혹시 어떤 방식으로? 저는 조금 그냥 다른 접근으로요. 이게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건 몸에 단백질을 저장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냥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돼요. 창고가 커야 이 단백질이 들어가는데 이제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결국에 아무리 좋은 단백질 먹는다고 해도 몸이 그걸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자, 저희가 아까 골랐던 그 단백질 등급표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건강에 좋은 것과 별개로 좀 지속 가능하게 식단을 짜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단백질은 2등급 위주로 먹는 것 같습니다. 2등급 위주로 먹으면서 채소는 상추, 깻잎, 고기의 도우미들. 저도 식욕이 좋고 그래서 좀 먹을 때 고민 안 하려고 운동을 하거든요. 이 말의 권위가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제가 그 얘기하면 다들 이제 비웃을 텐데. 근데 조금씩 1등급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저녁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게 그러면 2등급을 먹으면서 상추를 엄청 많이 먹는다든지 뭐 차선을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약사님. 저는 아침에 두부 반모 데친 다음에 다시 찬물에 담궈서 식혀요. 거기에다가 이제 찌유 있잖아요, 찌유. 한 스푼 넣으면 그러면 상당히 좀 감칠맛 나는 국물이 되는데 국물은 안 먹고 그냥 거기다가 이제 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반모 그 다음에 아몬드가 될 건 뭐가 될 건 견과류 약간 아침에 일단 그렇게 점심 저녁은 자유롭게 탄단지 균형만 좀 적당히 맞춰서 드시는 거. 그 정도면 그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제일 미루고 싶었던 이제 얻어맞는 시간. 교수님께서 정답을 한번. 음식을 먹는 크게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에, 두 번째는 정량을 먹는 거고, 세 번째는 골고루입니다. 그래서 골고루를 살려서 1등급,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3등급 빼고 단백질 식품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소류도 역시 저거를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지만 사실 제가 나물을 해도 끝까지 다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먹지 않아서 거의 쉬거든요, 맨 마지막에. 근데 시금치 한 단에 5,000원 넘는데 쉬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시간도 들고 해서 요즘에는 샐러드를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도 이게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정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먹어지더라 라고 한다면 어차피 채소류는 다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몸에 좋은 최고의 건강 음식에 대해서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는 많은 반성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 마련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